안녕하세요. 맥용 프레젠테이션 도구인 키노트의 기초 중의 기초를 학습하는 키노트 사용법 익히기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형을 삽입했을 때 나타나는 스타일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스타일에 대한 옵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키노트에서 색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의 자료의 질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 사용법에 대해서도 이 스타일을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키노트가 실행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도형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도형들이 왼쪽에는 목록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해당 도형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형들을 클릭을 해 보시면 이와 같이 뭐 사물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동물 모양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기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러한 기호들을 사용하셔 갖고 여러분들의 키노트 슬라이드를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키노트를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냥 기본 도형만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형을 선택해서 도형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직사각형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도형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포맷 항목에 스타일과 텍스트 그리고 정렬에 대한 설명이 이와 같이 옵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텍스트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텍스트 상자로다가 어떤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 텍스트 하단에 특별한 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도형을 선택하고 이미의 텍스트를 이와 같이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안쪽을 클릭했을 때 단락의 첫 문자 장식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도형으로 추가했을 때는 이와 같이 텍스트에 첫 문자 장식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도형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이 텍스트 스타일과 레이아웃 옵션에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일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색상의 어떤 기본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색깔을 이와 같이 클릭을 하면요. 자, 여러분들이 테마에 적용한 이런 색깔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키노트에서 더 편리한 부분은 바로 이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가보시면 지금 비어있는 스타일이 있죠. 이 스타일은 밑에서 여러분들이 채우기라든지 테두리, 그림자, 반사, 불투명도와 같은 이런 옵션을 적용했을 때 그 옵션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바꾸고 테두리를 이와 같이 선과 같이 넣고 반사를 이와 같이 효과를 준 상태에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 도형 스타일이 이와 같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형을 추가하더라도요, 여기서 손쉽게 해당 스타일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을 기록해 놓고 활용하는 것을 사용하시면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도형을 같은 스타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삭제를 선택해 주시면 해당 스타일이 여기서는 제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부 옵션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채우기 항목에 보시면은 이 채우기의 오른쪽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클릭을 하게 되면 키노트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색상의 테이블들이 이와 같이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하면 그라디언트를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은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죠. 자, 그리고 이미지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약간의 무늬가 있는 이런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설정 옵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색상을 세부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우기에 보시면 이 하단에 채우지 않으면 말 그대로 색상을 채우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색상 채우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고급 그라디언트, 이미지, 그리고 고급 이미지 채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색상 채우기를 보시면은 이 색상 채우기는 이 하단에 있는 색상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색상 채우기에서 색상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테마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러한 색상 테이블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테이블만 가지고 하시더라도요,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이 오른쪽에 있는 둥그란 색상표 디자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색상 채우기 항목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첫 번째는 색상 원판에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둡기와 밝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더 밝은 색 또는 어두운 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불투명도가 있죠. 이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이 도형의 색깔을 보시는 바와 같이 투명하게 색상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색상 원판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 색상 팔레트가 있습니다. 색상 팔레트 같은 경우는 이게 RGB 색의 16진수 색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색상을 적용할 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색상 그룹에서 이와 같이 이동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적당한 색을 이와 같이 선택해 주시면 해당 색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 불투명도 역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을 클릭해 보시면요, 이와 같이 크레용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자 모드, 그리고 애플 모드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색상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을 해 봐도요, 키노트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색만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할 때 색이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어둡거나 이렇지 않고 적절한 색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미지 팔레트가 있어서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스펙트럼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연필과 같은 모양이 있어서 여기서 아까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색보다 조금 더 다양한 이러한 색깔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슬라이드 부분입니다. 이 RGB 슬라이더라고 하는 것과 흑백 모드 슬라이더, 그리고 CMYK 슬라이더, HSB 슬라이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바로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흑백 모드 슬라이더는 말 그대로 검은색과 회색, 흰색만 사용해서 색상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흑백 모드 슬라이더의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GB 슬라이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RGB 슬라이더입니다. RGB 같은 경우는 화면에 특화되어 있는 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니터에 보시면은 지금 글로 혹은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니터의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화소에 빨간색 전구와 초록색 전구, 그리고 파란색 전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구의 색깔을 어떻게 혼합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구현이 되는 게 바로 RGB 슬라이더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는 이 기본 설정인 RGB 슬라이더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빨간색을 얼만큼 쓰느냐, 초록색을 얼마나 쓰느냐, 파란색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RGB 색상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요,
전구를 가지고 빛을 섞는 거기 때문에 색깔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최종색은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RGB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16진수 색상이 있죠. 아까 웹 전용 색상의 이 기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개는 R, 그리고 가운데는 G, 그리고 오른쪽은 B. 그래서 RGB 색상이 섞여서 이와 같은 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숫자를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방법은요, 인터넷에 보시면은 색상표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는 바로 여기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구글 검색이 있는데요. 여기서 색상표 조합이라고 치시면은 이와 같이 다양한 어떤 색상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조합 추천 사이트도 있고 이런데 한번 이런 데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색상을 조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좋아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거 컬러 헌트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 가보시면은 이와 같이 다양한 색상들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파란색과 보라색. 그래서 요 색상표에 가보시면은 이와 같이 RGB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R, G, B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요 값이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자, 한번 키노트에다가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색깔이 이 R 값이 236이었고요. 그리고 G가 242, 그리고 B는 2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색깔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라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똑같은 색깔이 있고 요거를 클릭 앤 드래그로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색상이 등록이 돼서 나중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색깔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색깔이 바뀌었죠. 요거를 클릭해서 등록을 해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101, 93, 187 이와 같이 색깔을 했으면 요거를 옆에다가 등록을 해 놓습니다. 마지막 색으로 191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러한 색깔이 등록이 되었고요. 이 하단에 있는 색깔을 이용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꾸며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를 하고 커맨드 D키를 누르면 도형이 이와 같이 복제가 됩니다. 또 커맨드 D키를 누르고 복제, 커맨드 D키를 눌러서 총 도형을 4개로 복제해서 이와 같이 한번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진한 상태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첫 번째 색을 클릭하면 색깔이 바뀝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자, 이것들을 테두리를 모두 없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봤던 그러한 색상 테이블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RGB 색깔을 찾아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RGB에 대한 16진수 색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스포이드가 있죠? 이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이와 같이 스포이드 형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든지 거기에 색깔이 있으면 그 색깔을 추출해서 이와 같이 RGB 값으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용 자료에는 기본 설정 값인 RGB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색상표가 바로 CMYK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이 CMYK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RGB는 전구를 가지고 색을 표현한 거라고 하면요, CMYK는 잉크를 가지고 색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값을 모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끔 가다가 키노트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요거는 일종의 버그인데요. 자, CMYK가 클릭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요. X 표시로 닫기를 한 다음에 다시 색상표로 가게 되면은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잉크의 CMY 색 첫 번째 사이안 색은 푸른색 계열인 거고요. 마젠테 색은 약간 핑크빛이 나죠. 그리고 노란색은 노란색, 그리고 검은색은 검은색. 이 색깔을 섞어서 출력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RGB하고 다르게 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CMYK는 검은색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이런 식으로 CMYK 색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미세하게 내가 색깔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방법이 있는데, 자, 이때는 처음부터 CMYK 색깔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자, 우선 RGB 색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는 이 진한 등색을 한번 선택해 보겠다. 그러면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다시 이 CMYK 슬라이더 쪽으로 가시면은 지금 이 색깔이 지금 적용된 색과 관련해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값을 바꾸지 마시고요. 여기를 클릭하고 엔터를 쳐 주시면은 이 색상이 CMYK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CMYK인지 아니면 일반 RGB인지는 요 하단에 있는 색상을 가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하단에 일반 CMYK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CMYK, 이게 마음에 들면 여기다가 이와 같이 등록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RGB하고 CMYK 색이 동일한 것 같아 보이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주황색 같은 경우는 잉크로도 충분히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색에 따라서는 CMYK 색으로 표현이 안 되는 색들이 있습니다. RGB 같은 경우. 그러면은 만약에 출력을 하게 됐을 때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하고 인쇄물하고 색깔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바로 CMYK로 구현되지 않는 RGB 색깔을 썼을 때 색깔이 미묘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력물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CMYK 형태로 작성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밑에 색상표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전에 등록해 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 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첫 번째 걸 클릭하면 CMYK 슬라이더가 나타나죠. 그리고 하단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은 이게 CMYK 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여기에 등록해 놓은 색깔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색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슬라이더가 CMYK 슬라이더가 아니라 RGB 슬라이더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이 RGB 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해 놓은 색이더라도 CMYK로 등록해 놓은 것과 RGB로 등록해 놓은 것이 이와 같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CMYK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색깔이, 자, 요것하고 아까 처음에 했던 요 보라색하고는 같은 색인데도 좀 다르죠? 자, 이거를 커맨드 D키로 한번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복제해서 요거는 CMYK로 바꾼 색이고요. 아래쪽 거는 RGB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미묘하게 색깔의 톤의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RGB로 인쇄했을 때 색상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CMY로 구현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색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걸 그대로 구현하려면요, CMYK에서도 또 오류가 생겼죠. 자, CMYK에서도 이 세부적으로 미세하게 조정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이 나타날 때까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처럼 RGB로 했을 때와 CMYK로 했을 때 미묘하게 색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색깔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RGB로 작성해서 출력하면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색깔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작성하실 때 이와 같이 CMYK 색깔을 등록해 놓고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색상 슬라이더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HSB 슬라이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HSB는 바로 이 색조하고 채도 밝기를 조정해서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HSB 슬라이더를
사용하기보다는 우선 RGB 슬라이더로 색상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것에 따른 이 색조라든지 그리고 채도 그리고 밝기 등을 미세하게 조정하고자 할 때 바로 HSB 슬라이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노트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색상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 작성 용도에 맞도록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나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 그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RGB 색상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RGB 색상으로 하시고 이 HSB 슬라이더로 색조라든지 채도, 밝기 등을 더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쇄물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CMYK로 하셔야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 CMYK가 클릭이 안 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닫았다가 다시 여시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색상은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키노트를 가지고 표현하지 못할 색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 색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색상 채우기를 다시 클릭해 주시면은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채우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자, 그라디언트 채우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쪽과 아래쪽 두 개의 그라데이션 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상을 클릭해 갖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클릭하면 해당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변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더 많은 색상을 나타나는 것, 앞에서 했던 것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아래로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위아래를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방향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왼쪽 거를 클릭하면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색상에 대한 각도는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조절을 하시면서 적당한 각도로 색상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기능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그라디언트 기능 중에 바로 고급 그라디언트 채우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앞에서 했을 때는 단색으로 채우는 거였죠. 하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색깔을 추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색깔을 추가하기에 앞서서 밑에 있는 옵션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런 선형 그라디언트가 있어서 이와 같이 색깔이 선형으로 바뀌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방사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와 같이 가운데에서부터 점점 색깔이 바뀌는 이런 형태고요. 이 안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걸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이와 같이 해주시면은 자, 지금 여기 녹색 조절점이 있죠. 자, 녹색 조절점을 이용해 주시면 이 방사형 그라디언트의 가운데 기준점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똑같은 녹색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번짐 정도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절점을 이용하셔 갖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사형의 어떤 번짐이라든지 가운데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방향이 안쪽과 바깥쪽 이것의 방향을 이와 같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각도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어떤 각도를 조절해주는 이런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급 그라디언트가 다른 점이 바로 이 위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이 가운데 지점이 있죠. 가운데 지점을 이동을 하셔갖고 이 중지점을 여러분들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사이에다가 이와 같이 클릭을 하게 되면 새로운 색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새로운 색을 추가하고요. 또 클릭하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색깔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양한 알록달록한 색이 되었죠. 그리고 이것도 이 중지점을 이동을 하셔갖고요, 어느 부분에 어느 만큼의 그라디언트 효과를 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위쪽에서 범위를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더 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미세하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고급 그라디언트 채우기 효과입니다. 자, 키노트에서는 이런 그라디언트 말고도 이미지로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해당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 이미지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크기 조절을 이용해서 타일의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옵션에 보시면은 여기에 원래 크기, 그럼 이러한 크기입니다. 이게 합쳐져서 아까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느리기는 이것을 확대해서 채우는 겁니다. 거칠은 표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타일은 작은 크기를 여러 개를 마치 타일처럼 배치를 해서 보여지는 게 바로 이 타일입니다. 그리고 크기에 맞게 채우기가 있고 크기에 맞게 조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어떤 옵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도형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미지는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 같은 경우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주로 활용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픽사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픽사베이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에서 픽사베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다가 패턴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양한 패턴들이 있죠. 그래서 쓰고 싶은 패턴을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패턴을 쓰겠다 그러면 이와 같이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무료 다운로드, 그리고 여러분들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이게 픽사베이로부터 입수된 픽셀님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이미지를 만든 작가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다양한 용도로 쓰실 때 이러한 작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공시를 해야 되겠죠. 자, 다운로드가 됐으면 이거를 패턴으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선택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다운로드에 아까 월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삽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패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녹색 조절점은 이 이미지의 어떤 곡률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옵션들을 이와 같이 적용을 해주시면은 어떤 옵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 이미지 채우기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채우기와 동일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는 앞쪽에 이와 같이 어떤 마스크를 추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색상을 추가해 갖고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색상을 다른 색으로 변환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고급 이미지 채우기 옵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갖고 온 색을 다른 느낌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이 고급 이미지 채우기를 이용해서 색상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 채우기에는 이와 같이 채우지 않음부터 색상 채우기, 그라디언트, 그리고 이미지 채우기, 그리고 그라디언트는 고급, 그리고 이미지도 고급 이미지 채우기, 이러한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색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두리의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아래쪽에 가보시면 테두리 항목이 있습니다. 자, 테두리 항목에서 지금 여기에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요. 자, 오른쪽을 클릭해 보시면 일반적인 테두리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하게 하든지 혹은 이와 같이 마치 연필로 그린 것과 같은 효과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효과에 테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옵션은 선으로 되어 있고 이 선의 하단에 보시면은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런 선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테두리의 색상을 이와 같이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이와 같이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키노트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테두리를 선 모양의 테두리뿐만 아니라요, 액자와 같은 형태의 테두리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테두리를 적용하니까 마치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찍은 이런 필름을 붙여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죠. 자, 이러한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효과로는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종이에 끼워져 있는 느낌과 같은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액자 형태도 있고요. 자, 또 다른 형태로서 마치 이 핀을 꽂아놓은 것과 같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여기 보시면은 테이프를 붙여놓은 것과 같은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는 크기를 여러분들이 이미지에 맞도록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처럼 키노트에서는 선뿐만 아니라 액자 형태의 테두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스타일 항목에는 그림자하고 반사 등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도 이 오른쪽을 클릭해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어떤 설정되어 있는 그림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자를 선택해 주시면은 마치 가운데는 접촉되어 있고 왼쪽과 오른쪽이 마치 말려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효과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효과를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곡선 그림자인데요, 이거를 접촉 부분 그림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아래쪽 부분에 접촉된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흐림 효과 등을 이용해서 그림자의 어떤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셋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자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이 불투명도는 그림자의 투명도를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접촉 부분 그림자 같은 경우는 밑에 투시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림자의 어떤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그림자가 더 두껍게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곡선 그림자에는 각도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곡선을 할 것인지, 안쪽으로 할 것인지, 바깥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반 그림자 만들기죠. 그래서 그림자 만들기의 흐림 효과라든지 오프셋 그리고 각도 등을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효과를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반사가 있습니다. 반사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밑에 비치는 이런 효과죠. 그래서 이 반사에 대한 비율, 각도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또 다른 옵션으로 밑에 불투명도가 있습니다. 이 불투명도는 말 그대로 도형의 불투명도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키노트에서 스타일 항목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제목하고 설명이 있습니다. 이 제목하고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도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제목을 붙이고 밑에 설명을 추가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이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용을 바꾸고자 할 때는 이 설명과 제목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형을 삽입하고 스타일을 적용하는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도형을 추가하고 도형의 모양을 바꾸거나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